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일부 순서를 맡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11월 21일 토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기현 위원, 백돈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좀 비가 내리면서 또한 연말이 이제 다가온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마필들이 좀 출마 등록을 했었고 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좀 앞선에 좀 싸움이 어느 여느 때보다 좀 치열하게 일어났던 그런 한 주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상당히 이러면서 좀 앞선이 좀 싸우면서 좀 이변이 좀 속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도 뭐 연말에 가까웠기 때문에 단촐한 편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마필이 출마 등록했습니다. 먼저 편성 좀 알아보고 시작하겠는데요. 이기현 의원, 네. 이번 주 편성 좀 어떨까요? 네, 뭐 이번 주가 이제 11월 셋째 주 이제 경마 주간인데 뭐 주로 파악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주로가 빠른지 느린지 뭐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뭐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고 뭐 안쪽 주로 바깥쪽 주로도 체크도 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편성을 보니까는 뭐 지난주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좀 보고 있어요. 뭐 인기마 접전인 경주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연 어느 마필을 중심에서 공략을 하는 것이 가장 뭐 이번 경주를 경마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기현 의원은 좀 인기마들의 접종 구도가 많다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요. 백돌 의원, 이번 주 편성이 좀 어떤가요?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선 3주차 월말로 다가가면서 이제 편성 강도나 편성 자체의 빡빡함이 굉장히 보는 내내 느껴졌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경주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도 쉽게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경주 자체에서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었던 경주였던 것 같습니다. 인기마의 선전, 인기마에 부합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현재 관점에서는 이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어주지 못했던 마필들이 왜 인기를 끌어주지 못했는지 이번에 변화를 보일 수 있는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분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기마지만 뭐 매경주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있지만 이런 마필들의 과연 그 능력에 세밀한 분석이 좀 필요한 하루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선에 들어와선 열감이 더 있던 주폭으로 입상을 차지해줬고 이제는 뭐 선두력은 입증했고 이제 선입으로의 가능성도 보여준 모습이었죠. 내선 자체에 스피드형 마필들이 강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의 주폭도 열감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연투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들 여러 마필들이 있지만은 게이트 조건 좋고요. 초반 스타트 능력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3번마 하이 유라카는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1순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3번마 하이 유레카가 전개적인 이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재검 당시에도 기본 순발력이나 중속, 직선 탄력도 기존에 보았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훈련 패턴에서의 주폭이 있었던 모습, 이번 경기라면 충분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을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스급전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여타 스피드로 압박할 수 있는 마필들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현종 기수의 연속 기승, 감량의 이점, 또 훈련이 살아있었던 주폭, 모든 전개 조건에서 앞서 있었던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11마 행복한 동해라는 마필이 역시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역시 직전 경주 초반에 약간 늦바라는 모습에서도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했던 모습에서도 흐름 자체에서도 막판까지 여유 있는 주포로 우승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선두권 가담이 무너졌을 때 한 발에 써줄 수 있는 전력을 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포문을 열어볼 수 있는 경주는 상경주입니다. 상경주 출마표 보시죠. 소유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두 가지의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경주에서 좀 인기를 모으고도 입상에 실패했던 말, 그리고 지난 경주에 드디어 입상에 성공한 마필이 14번마 오피드라고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이번 경주는 편성을 좀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인기를 모으긴 했는데, 이 상대 마필들도 보면 상당히 부진형 마필, 이런 말들이 많이 포진했습니다. 과연 오피드라고란 마필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후차권 세력들은 또 어떤 말이 있을까, 이런 두 가지의 핵심을 좀 풀어가야 될 경주로 보여지는데요. 이기현이요. 네. 이번 경주에서 입상권 도전 가능한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뭐 이번 경주가 이제 부진 마필들 간의 경주 편성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14번마 오피 드라고입니다. 이 마필이 아직까지도 고개가 높고요. 뛰는 스타일이 좀 꾸역꾸역, 힘으로 뜨는 스타일의 좀 마필이라는 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필인 건 분명합니다만은, 자, 편성을 너무나 잘 만났다라고 봅니다. 자, 실전 4번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착순권 밖으로 밀려난 적은 없는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자, 경주 성적도 4등, 3등, 2등, 지난 경주까지 2등까지 올라왔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약한 마필들과 이번 경주에서 출전을 했기 때문에 4번마 오피 드라고는 가장 먼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예, 14번마 오피드라고. 선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결정력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말인데, 이견 의원은 그래도 입상권 도전 전력으로서 가장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쓴 것 같고요. 백돌 의원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이 의원님의 의견에 좀 동감하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자, 오피드라고란 마필이 좀 힘으로 뛰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스피드를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줬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결정력은 좀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화는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자, 이 마필의 연투 조건 자체는 게이트가 지금 밀렸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마필들의 흐름이 빠르냐 느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지금 14번 게이트를 밀리긴 했다 하더라도 안쪽 마필들의 선행력, 선두력 자체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선의권에 가담할 수 있는 전개를, 그리고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은 드러났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 의원 모두 14번마 오피드라고는 입상권 도전 전력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이기현이요. 네. 그럼 상대 마필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상대 마필들은 이제 도토리 키재기 순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자, 먼저 이제 6번마 성은 마루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상 그래도 이제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경주 전개를 좀 만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지난 경주 후에 경주가 끝이 나고 이제 골마겸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한 달간 휴양을 좀 갔다 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이제 망사 감염까지 신청을 하고 어찌됐든 앞에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6번 성은 마루에 변화된 발걸음을 좀 기대를 하고 싶고요. 자, 12번마 풍행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난 경주에 상당히 휴양을 갔다 오고 이제 공백전을 치렀던 마필이었습니다. 출발과 함께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좀 화이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후미권에서 실전 경험에만 만족했던 마필인데, 원래 이 마필도 추임력이 좀 있던 마필이거든요. 선두권 가담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 축에 나와 있는 12번 풍행까지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견 의원은 오피드라고의 상대 마필을 6번마 성원마루와 12번마 풍웡이라는 마필을 상대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동희 의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상대 마필로? 네, 잠재력이 크게 드러난 마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능검 당시부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바로 5번마 쏘아라 천왕이란 마필이죠. 한빛나라라는 능검시 좀 대단했던 마필이 있었고, 이 마필이 데뷔 전에 바로 입상을 할 만큼 기본기를 보였던 세력이었는데, 초반에 약간 밀리는 듯 했습니다만 스피드감을 보이면서 능검 내내, 주행 내내 가벼웠던 주폭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데뷔전 당시에는 뮤지니와 자진알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됐던 흐름이었는데, 초반에 발주 때 약간 충돌 피해, 그리고 발주가 약간 밀리면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적응에 주안점을 뒀던 마필이었죠. 실전적을 마쳤습니다. 충분히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능검 당시부터 기본기를 보였던 소아라 천왕, 훈련 패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선두권 가담 능력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는 마필이고요. 자, 6번마 성은마루라는 마필이 이 마필도
능검 당시 기본 순발력이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데뷔전 적응 마쳤고요. 직전에는 선두권을 좀 빠르게 가담했던 모습이었는데 역시 기습선행 가능하기 때문에 좀 변화된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9번마 화이트 타임이란 마필이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끝걸음에 대한 여력을 많이 남겨줬습니다. 자, 이런 경우 같은 좀 부진 마필 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수에 의해서 능력이 좀 좌우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이찬호 기수가 추임력이 있던 마필들을 타이밍을 잘 잡고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만 좀만 더 끌어낸다면 충분히 이변 가능성, 9번 화이트 타임도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백동일 위원은 14번마 오피드라고의 상대 마필을 3대 마필을 말씀해 주셨어요. 5번마 소아라 천왕, 그리고 6번마 성은마루, 9번마 하이트 타임이 3대 마필을 했는데 두 분 전문위원이 공통점이라면 6번마 성은마루가 될 것 같아요. 6번마 성은마루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선두권을 좀 장악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역시 상대마로 이제 인기를 나눠 가질 것 같은데 백동일 위원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5번마 소아라 천왕을 추천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중속감이 좋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어린 말들이 중속감이 좋다 그러면 언제든지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좀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6번마 소아라 천왕이 선두권을 장악하면 어떤 레이스가 될까요? 가능할까요?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보여줬던 중속감 그리고 직전에 뛰었던 성원마루라는 기습선행 마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좀 안전장치라고 해두고 싶어요. 우선 소아라 천왕의 기대감을 가져가고 만에 하나 소아라 천왕이 선두권을 실패하더라도 성원마루라는 선두권의 마필이 있기 때문에 두 마필의 선전을 좀 더 앞서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견이요. 네. 그 복병권으로 이제 그 10번마 꿈꾸는 대로란 마필을 이제 선정했어요. 네네네. 꿈꾸는 대로란 마필은 어떤 말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마필은 이제 지난 경주가 이제 데뷔전에 출전을 했던 마필인데, 자, 초반에 좀 불안한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발감 깨면 약간 좀 늦출을 하면 늦발을 좀 했었죠. 그러면서 뭐 실전 경험에 만족했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편성이죠.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 추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 자, 오피드라고를 제외하고는 어느 마필들, 부진력 마필들 간의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지난 경주에서의 뭐 마차가 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 경주보다는 좀 더 변화된 발걸음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발주가 좀 무난하게 나온 바는 앞선에 좀 선입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마 꿈꾸는 대로까지는 저는 뭐 관심 마필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를 여러분한테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14번마 오피드라고란 마필도 결정력이 대단하지 않다. 그리고 14번마 오피드라고란 마필이 이번 경주는 편성이 오기를 좀 만났다. 근데 6번마 성은마루가 눈에 보여준 선행력 마필이지만 아직 경주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5번마 소아라 천왕이나 8번마 엔젤파크, 부산에서 올라왔던 말인데 의외로 순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점이 좀 앞선을 어떤 말이 장악할지도 사실 궁금한 경주고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 계속해서 변화왔던 말,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2번마 프렌치킹이라는 마필도 꼭 관심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백돌 위원, 지난주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오스카이 때 비록 월군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야오스카이 때 더블 드래곤, 두 마필이 선전하면서 상당한 대단을 안겨줬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백돌 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4경주입니다. 4경주가 쉽게 보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까다로운 경주가 아닌가라고 보시는데요. 야심차게 준비한 백돌 위원 출마표 보시죠. 4경주입니다. 4경주는 국내선 6등급 13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14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백돌 위원, 제가 이번 경주를 보면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이 6등급의 마필들은 조금은 그래도 아직까지 감춰진 말들이 좀 많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인기말을 압축하는 건지 아니면 복병말을 가감히 좀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주에 방송 추천 경주에서 시대의 여왕과 행복한 동행 적중을 드렸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 연속적인 적중으로 팬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4경주 무엇보다도 게이트, 풀게이트 속에서 기복형의 마필들이 상당히 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옥석을 가리셔야 되고 중심만 잘 잡아주신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 적중과 환수에 대한 기쁨을 얻어가실 수 있을 텐데요. 자, 무엇보다 이번 경주 첫 번째 중심 마필 1번마 동천의 가이란 마필을 좀 더 강하게 어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필은 5월 30일 때 데뷔전을 가지고 당시 발주 악벽, 디탈력은 좋았습니다만 워낙에 마필 자체가 꼬장기가 있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주기를 길게 잡아가면서 거세를 하고서 직전 경주에 출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기승을 했었던 김옥성 기수, 초반에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었음에도 가볍게 내선, 가볍게 선입 전개에 펼쳐졌고요. 직선에서의 여력 자체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끝걸음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변화를 보이고 나서 이번 경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고개가 아직까지 높다는 단점 때문에 양털 코드를 하고 훈련을 해줬는데 주폭 자체의 여유감도 상당히 돋보였고요. 내선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의 안장이라면 자, 이번 경주 충분히 중심 마필로 손색이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마 동촌의 가이를 중심으로 풀어드리고 싶은 경주고 후차권에서도 드러났죠. 2번마 드라마틱 데이, 7번마 쿠퍼파크, 9번마 해피레이서, 11번마 금빛사마, 최대 12번마 위대한 영혼까지 5두의 접전이 그려질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능력적인 측면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마필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당일 상태까지 꼼꼼한 모습 체크해서 반드시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 적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백동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1번마 동촌의 가이를 중심으로 좀 풀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마도 현장에서 1번마 동촌의 가이 중심으로 인기를 좀 양분하는 경주 같습니다. 지금 백돌위원이 말씀했던 상대 마필, 이런 마필들이 모두 인기를 좀 골고루 나눠갈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옥석을 가려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지난 11월 8일 경주인가요? 그 4경주 때 그 전산장애로 인해서 경주가 좀 이루어지지 성립하지 못했던 경주에 출제했던 말들이 몇 두가 함께 출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그래도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경주가 아닌가 보시는데 백동일 의원, 이번 경주에서 입상 기대치 가장 높은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기본 상승세가 우수한 전력입니다. 바로 3번마 에이스 스피닝이란 마필인데 자, 데뷔전 당시에도 좀 경합성 플레이에서 계속해서 버텨내면서 능력을 입증해줬고 직전 경주에서는 선두권 장악이 아닌 따라가는 전개에서 여력감을 보였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마필 그 당시 경주에서 출전을 하려고 준비했던 마필이었는데 출전 주기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상태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 속에서 전개적 이점을 챙길 수 있는 이번의 경주라면 에이스 스피닝 상승세는 아직 기대할 수 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승급전이지만 좀 더 발전 여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면서 에이스 스피닝을 말씀해 줬고요. 이기현 의원은 어떤 말에 입상 기대치를 높게 평가합니까? 네, 저 역시도 3번마 에이스 스피닝을 좀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8월달 경주였습니다. 저 선두권에 나섰던 저 뮤진이라는 마필과 약 경합을 하면서도 저 버텨냈던 걸음을 보여줬었고요. 자, 지난 경주는 게이트가 10번 게이트,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자, 선두권에 나서기 위해서 자, 무리한 전개를 좀 펼쳤다라고 좀 보는데 자, 선두권 나서지는 못했음에도 걸음 변화를 보였다라는 점이 이 마필의 좀 잠재력을 좀 더 좀 높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승급전이지만은 3번 게이트라면은 다시 한번 이 마필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위원 모두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는 3번마 에이스 스피닝의 입상 기대치가 가장 높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백돌 의원, 상대 마필로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최근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세력이죠. 바로 6번마 진영의 거인이란 마필입니다. 데뷔전 당시에도 좋은 발주력을 바탕으로 우승으로 승급에 임했던 마필인데 그 이후의 경주들에서는 좀 빠른 흐름들을 만나다 보니까 당시 기승했었던 김동철 기수가 계속해서 좀 무리하게 선두권에 가담하려다 보니까 끝걸음의 여력을 제대로 챙기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 자체에서는 차분하게 선입권 전개를 펼쳤고 막판에 추입성 플레이로 우승까지 차지해줬는데요. 비록 부중 자체가 높아졌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여력감 자체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오는 모습이라 연투에 대한 가능성 열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1번마 스타보닙이란 마필이 드디어 해볼 만한 편성의 게이트 이점을 만났습니다. 이 마필의 장점은 발군의 스피드죠. 선두력을 바탕으로 늘어났던 1300거리도 버텨냈던 전력이었기 때문에 내선 1번 게이트의 페로비치의 기승술이라면 충분히 선행 이후에 버티기까지는 염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1번마 스타보니비와 6번마 진영이 거인을 상대마로 주목해줬습니다. 이기현이요. 네. 에이스 스피닝의 상대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백동일 위원과 지금 뭐 보는 시각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역시 자 6번마 진영의 거인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선행을 아셔도 되지만은 자 따라가는 전개에서 충분히 걸음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경주 자 닥터와이가 이끄는 편성이었고요. 자 닥터와이는 지난주에 바로 입성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상당히 빠른 전개에서도 선임력을 발휘했던 마필이 되겠고요. 자 안쪽에는 1번마 스타보님이라는 마필. 이 마필도 발군의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이죠. 자 지난 경주에서도 선행을 나서면서 상대 마필들에게 선두권을 뺏겼어요. 그러면서도 자, 끝걸음이 무뎌지지 않았다. 그거는 좀 근성이 살아났다는 거를 좀 반증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6번마 진영의 거인과 1번마 스타보니비를 잘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좀 내심 걱정이 되고 좀 그래도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이 두 마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두 분 위원한테 여쭤보겠는데 백동일 위원한테는 이 마필을 물어볼까요? 5번마 미라클 러버. 이번에 하종 기수가 기사하면서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이 마필의 입상 기대치 어떨까요? 네, 저는 뭐 네 번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마필은 뭐 데뷔 초만 하더라도 선두권 장악했을 때도 잘 뛰어졌던 마필이었고 따라가는 전기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승급 이후의 경주 입상은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서서히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자, 하정 기수가 기승을 해서 어떻게 전개를 끌어내느냐가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감량의 점이 톡톡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좋습니다. 5번마 미라클 러버라 마필이 뭐 선행력도 있지만 선임력으로도 입상에 좀 성공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흙을 제대로 맞고 뛴 적은 없어요. 이런 부분을 하정 기수가 어떻게 풀어갔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기현 위원한테 네. 여쭤볼까요? 네. 안쪽에 있는 2번마 기상여제입니다. 네. 최근 보면 발주 때 보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발주가 나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볼까요? 네, 뭐 지상여제라는 마필은 좀 불운의 마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경주에는 초반에 약간 좀 불안한 좀 모습을 보였고요. 또 7월달 경주에서는 또 출발이 또 무난하게 나갔는데 또 진로가 좀 막히면서 좀 아쉬운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경주 언급해드린 이제 3두의 마필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만 지상여제라는 마필 과연 마방과 기수에서 어떤 작전이 나올까? 좀 궁금한 마필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입권 전개 출발만 무난하다라면 지상여제라는 마필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말들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거리 편성이라도 어떤 전개가 펼쳐지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경주로 보집니다. 나름대로 좀 옥석을 가려야 될 경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이기현 의원 지난주 석중내역입니다. 강북 70의 슈퍼코만도 그리고 퀸즈블레이드의 피노누와 상당히 좋은 승식을 적극을 거뒀습니다. 특히 그 이기현 의원은 제주경마에 좀 강한 것 같아요. 제주경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기현 의원이 준비한 경주는 6경주입니다. 6경주 출마표 보시죠.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눈에 보는 인기만은 있어요. 근데 그 외적으로 보면 복병마가 여러 두가 있는 경주 같습니다. 과연 인기마를 인정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복병마 중에서 어떤 말을 선택하는지 상당히 궁금한 경주인데요. 이기현이요. 네. 자,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1314마필이 출전했습니다. 자, 풀게이트고요. 이번 경주를 제가 이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이번 경주를 좀 풀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앞서 있는 경주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인기권 마필들 중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마필은 이제 9번마 슈퍼스타트라는 마필입니다. 지난 경주 자, 강마들과의 대결이었고요. 자, 섬광이, 에이스 스피닝, 뮤진이 오늘 토요 경마에 다 출전하는 마필들, 또 광복 70이라는 마필들하고도 이겼던 전력이 있는 마필. 자, 그래도 9번마 슈퍼스타트라는 마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중심에서는 인정을 하고 싶은 마필이 좀 되겠고요.
자, 상대 마필로서는 뭐 11번마 뮤진이라는 마필이 이제 선행을 나서면은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4번마 과속돌풍이라는 마필도 자, 승급전이지만 자, 지난 경주에서 보여준 발걸음의 여력가라면 상당히 뭐 인상적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3대 마필로 좀 압축을 할 수 있는데요. 파고들면 들수록 상당히 좀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죠. 자, 8번마 보라존이라는 마필도 지난 경주 자, 기수가 낙마를 하면서 뛰지를 못했지만 선두력도 있는 마필이 되겠고 6번마 신바라는 마필도 끈끈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5번마 썬데이 드리머라는 마필도 승급전이지만 지난 경주의 경주 정도라면 다시 한번 통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좀 볼 수 있는데 먼저 언급해드린 9번마 슈퍼스타트, 11번 뮤진이, 4번마 과속돌풍 자, 3두의 인기권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요. 딱 한 마필만 배당권 마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안쪽에 있는 2번마 세제사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이 자, 지난 경주 11번 게이트였어요. 지난 경주 상당히 좀 이변이 나왔던 경주 결과였죠. 저 과천대왕과 지상파워라는 저 마필이 들어오면서 이변이 나왔는데 자, 외곽 게이트 11번 게이트에서 출발이 무난하게 나오면서 선두권 자리를 정말로 잘 잡았어요. 그렇지만 자, 같이 경주를 풀었던 자 8번 마필이 낙마를 하면서 외선으로 심하게 밀려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걸음 변화를 못 보였는데 자, 지난 경주에 그런 방해만 없었더라면 선입권에서 정주 전개를 정말로 잘 풀어갔고 선입권에서 추임력을 발휘했었던 경주 결과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2번 게이트입니다. 지난 경주에 부름만 없더라면 언급해드린 인기 3대 마필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마필,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세제사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6경주는 언급해드린 9번마 슈퍼스타트, 11번 뮤진이, 4번마 과속돌풍, 자, 그리고 2번마 세제사랑까지 꼭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딱히 이 말이 중심이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인기마 세마필하고 아마도 최대 북병설이 될 것 같아요. 2번마 세제사랑을 언급하면서 이 사두의 마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제중계 5경주입니다. 5경주는 3세 이하 마령 오픈 경주 400m 경주로 치러지는데요. 총 9개의 마필이 출마 등록했습니다. 정말 이번 경주가 튤립 추색 특별 경주입니다. 근데 1등급 최상위권 마필들 간의 대결인데 400m 경주로 치러져요. 정말 순식간에 끝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어렵고 박진감 넘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의원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경주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 경주가 무척이나 어렵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어떤 말을 선정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주마 3세 이하 오픈 경주죠. 귤림추색 특별 경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강자와 신의 강자와의 대결 구도로 올해부터 이 특별 경주가 거리가 400m 최단거리 스프린터 경주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출발에 상당히 중요한 경주죠. 출발에서부터 승패가 좌우될 수도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충마 선택이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로 예상이 되고요. 추천말을 살펴보면은 먼저 8번 진리의 힘. 선행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죠. 직전 경주 장거리에서도 아쉬움을 남겼고요. 상승세의 전력과 함께 기본 능력 면에서는 이 말을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이번 데뷔하면서 속보 위주의 훈련으로 컨디션 조절에 힘쓴 만큼 또 최상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상대마로는 3번 번개왕자와 7번 한라영산을 능력에서는 다소 우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번개왕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대상 경주에서 막판에 덜미를 잡혔지만은 거리가 내려온 것이 이번 경주 편성상 다소 이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훈련 모습에서도 가벼운 훈련으로 이번 경주를 준비를 했지만은 역시나 직전에 이어서 여전히 좋은 상태와 힘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7번 한라영산 이 말도 최근 하향세로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이번 경주 데뷔하면서 역시 조교사의 직조와 함께 예전 기량 회복하는 데 주력하면서 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출전마 중에서 가장 컨디션 변화가 큰 말이 아닌가, 또 확연히 보여지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끝으로 복병권에서 한두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4번 장타 왕자인데요. 해당 거리 최고 기록과 함께 역시 400, 800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선행력에서 상당히 좋은 말이죠. 힘과 스피드 보강을 주력으로 하는 이번 경주 훈련으로 이어졌는데요. 부담 중량의 2.7kg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또 10.8승의 저력이 입증된 말로다가 상대가 다소 강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이번 경주 입상도전 나서는 인기 복병마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이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윤 의원님은 그 8번마 진리힘이라는 마필은 그래도 1등급 상위권 마필들과의 경주에서 이겨냈고 최근에 뭐 내측 기댐도 많이 사라진 말이죠. 이런 마필이기 때문에 400m 단거리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토요 7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13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지난 경주에서 비록 졸전을 펼쳤지만 앞으로 좀 더 발전 여지가 있는 마필이 출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다시 한번 능력 상세를 보여줄지 가장 관건인 경주인데요. 이현 의원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이번 경주에서 입상 기대치 가장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8번마 섬광이에 좀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지난 경주는 이제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었고요. 자, 게이트가 13번 게이트였습니다. 선두권에 나서려고 했지만 좀 실패를 했었어요. 좀 아쉬운 걸음을 좀 보여줬는데, 자, 마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뭐 상당히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9월달 경주였어요. 자, 그때 당시에 선두권에 출발과 함께 마상기자라는 마필과 같이 선두권에 나섰는데 약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자, 2착을 기록했던 마필, 자, 슈퍼스타라는 마필이 넘어서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반 마필들 같으면은 선입권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에게 선두권 나서는 마필들이 좀 지게 마련인데, 이 마필은 끝까지 지지 않는 근성을 좀 발휘했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인상적인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 일반 경주에 내려왔다라면 8번마 섬광이를 다시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8번마 섬광이의 선전을 좀 기대한다. 백동희 의원은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도 8번 성강이의 회복세에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경주입니다. 13마리 출주 중에서 기본 순발력과 근성을 보유한 섬광이 직전에는 과천시장배, 불리했던 13번 게이트에 안 좋았던 조건을 극복할 수가 없었죠. 자, 이 마필은 데뷔전 당시에도 편한 선두권 장악이 아닌 좀 불리했던 전개 속에서도 끝까지 근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8번 게이트 선두권 장악도 용이해졌고 상대권의 마필들의 전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세는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예, 두 분 의원 다 8번마 섬광이의 선전을 기대한다. 저 역시도 이제 뭐 안쪽에 4번마 사이렌스톰이라는 마필이 발주 능력은 좋습니다. 하지만 8번마 섬광이 백동희 의원이 말씀하신 식으로 지금 출제하는 금빛노드란 마필하고 시종일관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고도 8번마 섬광이가 이겨냈던 말입니다. 일반 경주로 본 만큼 8번마 섬광이의 다시 한번 상세를 좀 기대해보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고요. 이현이요. 네. 8번마 섬광이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뭐 같이 경주를 이제 뛰어왔던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자, 11번 금빛 로드라는 마필입니다. 같이 뭐 선두권에 나서서 경합성을 이루면서 자, 이기고 지고들을 뭐 반복을 했던 경주가 마필이 되겠고요. 자, 지난 경주 같이 뭐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좋은 경험을 펼쳤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초반도 있는 마필이지만 자, 선임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1번 금빛 로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병권 마필로서 좀 7번마 PK 캡틴이라는 마필은 좀 조심스럽게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자, 이 마필의 질주 습성은 선입전개를 펼쳐야 됩니다. 선입전개를 펼치다가 딱 한 번 힘을 쓰면은 좀 더 나은 경주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경주에서는 앞선에 빠르게 나서는 모습도 아니고 참고 힘을 한 번에 몰아쓰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 자, 7번마 PK 캡틴 분명히 선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병권 마필, 이 마필까지는 한번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예, 8번마 성강의 상대 마필로서는 인기권 세력이죠. 11번마 금빛노드를 말씀해 주셨고요. 복병권 세력으로서는 7번마 PK 캡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동희 의원,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역시 11번 금빛 로드가 편성상의 이점을 좀 챙길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 모두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 좀 잘 뛰어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 사이렌 스톰이라든가 성강이 때문에 장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는 좀 불투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마필은 최근 보였던 여력감을 봤을 때도 편성 자체의 강도가 약해진 이번의 경주라면 충분히 모래를 맞지 않는 이선 전개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고요. 6번마 당찬 모습이란 마필이 최근에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마필이죠.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3연속 입상이 가능할 만큼 기본 주폭이 좀 단단했던 마필이었습니다. 뭐 선두권 장악도 가능했고 선입에서의 가능성도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컨디션이 떨어지고 부중에 올라가면서 또 상태도 강해지면서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를 통해서 감량의 이점을 받아냈고 차분하게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해준다면 충분히 이변 가능성은 있다는 판단이고요. 최외곽에 있는 13번마 정한킨이 직전 경주 발주가 좋아지면서 기습적으로 선두권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이번 편성 자체는 부중도 올라갔고 전개 모습 자체는 상당히 좀 불리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기권의 마필들 사이에서 차분히 자기 페이스만 유지해주고 만에 하나 전개가 편안하게만 나와준다면 최대 이변은 가능하기 때문에 상태 자체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의원이 말씀해 주신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죠. 8번마 성광이와 11번마 금빛로드가 거론됐습니다. 제가 두 분 의원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할까요? 먼저 이견 의원. 네. 10번마 굿모닝 퓨전이 지난 경주 단거리지만 네. 좀 진로가 레이스가 좀 꼬였다고 평가할 수 있죠. 네네. 그러고 출력을 하는데 이 마필을 선정하지 않았어요. 네. 어떤 이유인가요? 자, 10번마 굿모닝 퓨전은 제가 지난 경기에 걸음 변화를 좀 기대했던 마필이고요. 비록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은 뭐 3위권까지는 성적을 기록했던 마필입니다. 진로가 막히지 않았다라면 좀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0번마 굿모닝 퓨전은 어떻게 뭐 관심 마필인 거는 저도 역시 분명하지만 자, 이 마필보다는 이 마필이 지난 경주에 걸음 변화를 보였다면 다른 마필도 충분히 이번 경주에 걸음 변화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좀 배제를 하고 다른 마필을 좀 이변권 마필, 복변권 마필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똑같은 질문 해볼까요? 굿모닝 퓨전이 어찌됐든 지난번에 아쉬웠어요. 그죠? 근데 이 마필을 선정하지 않는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거리가 아예 1000m였다면 좀 더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있는 세력인데 유일하게 굿모닝 퓨전 같은 경우에는 1000m 외에 늘어난 거리에서 입상 경력은 아직은 없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거리 자체가 이 마필한테 약간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할 마필이긴 합니다만 선두권의 흐름이 좀 빠르게 진행될 늘어난 1200 우선은 믿음보다도 검증 자체가 이번 경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토요 경마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런 경주가 많은 것 같아요. 8번마 성광이, 11번마 금빛로드 두 마필이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고 거기에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PK 캡틴이라는 마필도 이제 거론해 주셨는데 PK 캡틴이라는 마필이 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마필은 좀 기상이 까다로운데 페로비치 기수라 그러면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 있겠고 굿모닝 퓨전이 1000m만 입상을 했다는데 저는 이런 점이 1200m도 충분히 통하지 않을까 이런 좀 내심 기대감을 갖습니다. 정한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한킨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흙에 대한 반응이 완전치는 않지만 따라가는 전개에서 변화를 줬고 지난 경주 선두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선전했습니다. 이번에 좀 따라가는 전개가 예측되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래도 옥석을 가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토요 9경주입니다. 국내에서 4등급 12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 레이팅 체계로 변경하면서 직전 경주에 잘 뛰면 부담 중에 소폭이 아니라 좀 많이 증가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런 점을 이번 경주에서 또 틈새를 노려볼 마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동희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에서 입상권 기대치가 가장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쉽지 않은 편성입니다. 전개 자체도 많이 겹치는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재력과 상태, 전개 여부에 따라서 꼼꼼히 살피셔야 될 편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좀 이변 도전 세력인데 유미라 기수의 화이팅을 좀 더 좀 기원해보고 싶습니다. 기승 횟수도 잘
잡지를 못하고 있고 거의 기승을 할 때마다 비인기권에 좀 능력을 기대하기 힘든 마필들이 기승을 하면서 매번 아쉬움을 남겼던 기수. 최근에는 나나라는 마필을 기승을 하면서 막판에 좋은 취임력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37조에서 유미라 기수를 기승시켰습니다. 샤인클로버 3착 승급이긴 합니다만 직전 농협중앙회장배에서 1000년 동안과 매니머니에 뒤지지 않는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충분히 이번 경기 전개적 이점을 살려갈 수 있는 모습인데 유미라 기수를 왜 태웠을까라는 생각부터가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37조에서 이마필이 승급전 당시에 5등급 승급전 당시에 이혜리 기수를 기승을 시키면서 입상을 시킨 전력이 있었죠. 유미라 기수 기승술에 대한 믿음은 강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개적 이점과 감량의 이점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유미라 기수의 화이팅을 기원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그 농협주황배 그 1등급에 있는 마필들하고 내놓은 마필들하고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보여줬습니다. 백돌 위원은 3번마 샤인클로버를 말씀해줬고요. 이기현 위원, 네. 어떤 말이 입상 기대치가 높을까요? 네, 저도 뭐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이변까지도 뭐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그래도 먼저 1번마 호루라기를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 마필이 암말입니다. 암말인데 이제 부담 중량이 이제 대폭적으로 증가가 됐다는 불안감이 좀 있는 마필이 그거는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지난 경주가 이제 포리스트리 송암이어로 이제 호루라기 선행을 나서질 못했습니다. 자, 포리스트리가 선행을 나서면서 송암이어로 그리고 호루라기는 3선을 돌았죠. 그러면서도 걸음 변화를 보였다는 겁니다. 선행이 아니면서 편한 선행이 아니었는데도 걸음 변화를 보였고 이번 경주 1번 게이트라면은 부담 중량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주와는 반대로 편한 전개가 된다라면 올라간 부담 중량을 충분히 상쇄시키지 않을까 하는 1번마 호루라기의 상승세에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기현 위원은 1번마 호루라기를 입상권 기대치 가장 높다 이런 표현했고요. 백돌 위원, 상대 마필들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역시 1번마 호루라기가 최근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도 2착 승급으로 4등급이 첫 도전이었는데 여유 있는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해줬죠. 부중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는 단점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훈련 패턴 자체가 여전히 좋았습니다. 국산 3등급의 아라비아 왕자와 병합을 하는 과정에도 아라비아 왕자가 추진하는데도 호루라기가 그냥 앞설 정도로 주폭은 살아 있었습니다. 게이트 이점을 충분히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상승세 후차권으로선 도전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4번마 좋은 인연이란 마필이 거세 이후에 계속 좋아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직전 경기 회복세를 보여줬죠. 충분히 연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좋은 인연까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기현 위원, 호루라기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인기권 두 마필하고 이제 이변권 마필까지 3대의 마필을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7번마 포리스트라는 마필은 꾸준한 경쟁력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자, 초반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고요. 자, 3번마 샤인클로버라는 마필이 지난 경주가 이제 점핑으로 출전을 하면서도 깜짝 놀라는 걸음 변화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선입권에서 한 발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자, 이변권 마필로서는 저는 5번마 슈퍼 럭키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언급드린 인기권 마필들은 이제 부담 중량이 소폭 증가한 반면에 이 마필은 지난 경주보다 부담 중량이 좀 유리해졌고요. 자, 경주 전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전입 전개를 풀어갈 겁니다. 자, 지난 경주에서도 선두권에 나섰던 강인혜 그리고 4번 퀸피코라는 마필한테 밀리면서 5번째 전개를 좀 펼쳤는데 힘한 배를 좀 실패를 하지 않았나. 무리한 앞선 전개를 펼치지 않고요. 차분하게만 따라간다면 이변 마필로서 5번마 슈퍼 럭키까지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외에 거론할 말들이 많죠. 이 5번마 슈퍼럭키는 부연 설명을 하면 원래는 순발력이 강점이 있었던 말입니다. 마체가 얇다 보니까 계속해서 질주습성을 바꿔왔고 걸음에 별을 줬는데 마체가 얇은데 또 부담력이 높고 거리 늘려서 출제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줬던 말인데 이번 경주는 어찌되었든 적정거리다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그 외에 거론할 말들은 여러 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4번마 좋은 인연의 마필을 좀 말씀드리면 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원래는 거세 이전에 보면 내추로 좀 많이 기댔던 말입니다. 외곽 게이트라면 상당히 좀 힘소진이 컸던 말인데 이 4번마 좋은 인연이 거세 이후에 보면 내적으로 기대는 미 많이 순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도 다시 한번 전개 이점을 살려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토요
프로야구 10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혼합 2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이제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지난주는 충마로 말씀을 드렸던 말들이 모두 선전했는데 토요경마에서는 김도준 기수가 추임력을 발휘하고 초원의 바람이었나요? 그 말에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제가 추천드린 상대마가 좀 적중에 좀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충마급의 마필을 한번 소개를 하고 들어가겠는데요. 저는 안쪽에 있는 이제 오버막 쿨터치가 어떻게 레이스를 풀어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버막 쿨터치란 마필은 지난 경주 때 서인석 조교사가 경주 전이죠. 인터뷰 내용이 이제는 따라가는 연습을 하겠다. 그리고 따라가는 조교를 시행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난 경주 역시 똑같은 모습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쿨터치란 마필이 순발력이 돋보이는 마필이지만 지난 경주처럼 따라간다면 외곽에 있는 9번마 센스카이는 다시 한번 선두권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센스카이란 마필입니다. 저는 비록 외곽 게이트지만 9번마 센스카이가 다시 한번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다에 한 표를 던지고 9번마 센스카이를 놓고 상대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11경주입니다. 혼합 1등급 19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12구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상위 등급이나 하위 등급 보면 전부 다 단거리 편성이 많습니다. 근데 모처럼 1등급 그래도 좀 장거리 레이스 경주를 펼쳐집니다. 이번 경주가 레이팅 점수가 좀 낮은 마필들 어떻게 보면 이제 1등급의 중위권 마필 간의 이제 접전 구도로 이제 펼쳐지는데 최근 기복이 있는 모습 있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출전합니다. 조금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경주인데요. 이기훈이요. 네. 이번 경주가 좀 조심스러워요. 어떤 말이 입상 기대치가 높을까요? 네, 6번마 마이데이를 좀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이 이제 마체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근성만큼은 그래도 가장 인상적인 걸음을 좀 보여주는 마필이 아닌가라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에도 좀 아쉬운 걸음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이 마필이 마체가 얇은데 무리한 앞선 전개를 하지 말고 참고 힘만 배를 하면서 한 발을 써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 경주에서는 선두권 공략 앞선에 좀 너무 빨리 나서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마필이 얇지만 근성은 상당히 좋고요. 지난 경주 전개상에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면은 이번 경주에서는 한 발을 딱 쓴다라면은 다시 한번 아쉬움을 많이 할 수 있는 마필로서 6번마 마이데이를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마이데이는 선행 선입이 자유롭다 이런 강점을 갖고 있는 말이죠. 단점이라면 마체가 얇고 안 마르기 때문에 또 부중을 조금씩 타는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돌림 위원, 이번 경주의 입상 기대치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변화가 기대되는 마필이죠. 바로 12번마 흑기사입니다. 매번 끝번 신청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역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바깥쪽에서 선행을 감아서 빠른 선두력을 바탕으로 선두권을 장악할 만큼 스피드감이 강했던 마필이죠. 최근에 발주가 안 좋은 적도 있긴 했습니다만 차분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직전 대통령배에서는 16번 게이트 끝번 신청을 해서 부여받았었는데 초반부터 직선에 들어간 시점까지 끝까지 마필을 제어하면서 직선에서 한 발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직선에서의 탄력만큼은 입상을 했던 마필들과 견주어 봤을 때도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여력감이 있었던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상대권의 마필들이 스피드가 빠른 마필들이 몇 두 있긴 합니다만 초반부터 너무 늦지 않은 발주만 받아서 선입권 전개만 해주더라도 힘적인 모습에서 분명히 상승세를 보일 시점이기 때문에 이준철 기수의 기승 속에서 감량의 이점까지 충분히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 이 12번마 흑기사라는 마필은 어찌 보면 1등급에 올라와서 매번 부담 중에 높은 부중을 가지고 힘겹게 이제 좀 내측기되고 이런 점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54kg입니다. 어찌 보면 눈에 탁 들어오는 감량 이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기훈이요. 네. 마이데이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습니까? 네, 3번마 삼정재앙입니다. 경주 전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유리한 조건을 만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선행도 가능한 마필이고요. 선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마필이 되겠고, 지난 경주는 휴양을 갔다 오면서 실전 경험을 했었고요. 이번 경주 정산 출전 주기.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제 안장을 꿰차고 있다라면은 좀 더 나은 걸음 변화를 좀 기대하고 싶고요. 12번마 흑기사입니다.
MC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54입니다. 자, 최근에 이런 부담 중량을 뭐 언제 달아보겠습니다. 뭐 선행도 나설 수 있었지만 뭐 지난 경주 대통령배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펼친다라는 좀 멘트도 나왔는데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12번 흑기사까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6번 마이데이의 상대 마필을 3번마 삼정제왕과 12번마 흑기사 이 두 마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돌 의원은 흑기사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존재할까요? 네, 직전 경주 공백전 좋은 모습으로 회복세를 보여준 마필이죠. 바로 4번 더블 샤이닝입니다. 6월 14일 이후 직전 10월 11일까지 약 4개월간의 공백기를 가졌던 마필인데 특별하게 병력이 있었다라기보다도 마필 힘안 배치 안에서 좀 휴양을 다녀왔었던 모습이었죠. 공백전 상대가 강했습니다. 클린업 조의 신데렐라맨, 위닝 앤디까지 힘적인 모습에서 강자들이 많았었는데 조재류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의 이점을 톡톡히 보면서 4위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토해줬죠. 공백전 상대를 감안했을 때 회복세가 좋았고 선두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상 출전 주기 맞은 이번의 경주라면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8번마 고스트 위스퍼란 마필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첫 경주를 치르고 있습니다. 마필 자체가 7세 거세마로 이제는 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할 수도 있겠죠. 부산에서 치렀던 마지막 두 경주 자체를 꼴등을 하고 결국엔 30조 울줄리 마방에서 14조로 이적을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25주 상당히 길게 주기를 잡아가면서 우선 서울에서 치르는 첫 데뷔전 자체를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 속에서 많이 준비를 해줬는데 훈련 때 모습이나 재검 때 모습도 마필이 뛰려는 근성이 많이 살아나는 모습이라 오히려 1등급 편성치고는 강자 자체는 크게 없는 편성이라면 충분히 이변 기대 세력으로는 도전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돌 의원은 흑기사의 상대 마필을 안쪽에 있는 4번마 더블 샤이닝과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이죠. 8번마 고스트 위스퍼를 상대마로 주목했습니다. 백돌 의원한테 이거 여쭤볼까요? 삼정제왕이라는 마필을 복병권 세력으로 지금 선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삼정제왕이라는 마필은 굴건염을 앓았던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 질병이 좋지 않은데 새벽 주기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좀 가볍게 훈련하는 모습이었는데 시원한 모습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탄력적인 모습이 예전에 강했다라면 가벼운 훈련 위주 속에서 보폭 자체가 모습 예전만큼의 기량을 확실히 좀 찾아냈다라는 확신 자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무세형 기수가 기승합니다. 이런 네. 점에서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은데 삼정제왕이라는 마필이 전 좋지 않은 질병을 알아서 무세형 기술에도 좀 조심스럽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마필 이제 전개상에 좀 이점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이번 경주에 이제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도 있지만은 저희 마필도 선두권은 물론이고 선입으로도 경주 전개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지난 경주와는 다르게 뭐 정상적인 출전 주기 그리고 뭐 기수의 교체 이런 쪽에서 좀 더 변화된 걸음을 좀 기대하는 마필로서 3번마 삼정제왕을 관심 마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삼정제왕이라는 마필은 2등급 편성이었을 거예요. 2등급 편성부터 돋보이는 모습으로 했던 말인데 입구 기수가 기사하면서 그야말로 전천후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앞에 가도 되는 말이고 추임력으로 싸워도 충분한 경쟁이 있었던 말. 그래서 그랑프리에 도전하면서 이 코너 사코너인가요? 돌 때 보면 기수가 이제 낙마 사고가 납니다. 그러고 나서 오랜 동안 열창도 알았고 천주훈련도 알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컨디션이 얼마나 좋아지냐. 어찌 보면 다리 쪽이 좋지 않다면 조금은 조심스러운 행보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백돌 의원이 말씀해준 4번마 더블 샤이닝 장거리 레슨인데 조재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것이 좀 관건이지만 지난 경주 공백전에도 잘 뛴 것 같아요. 선행 서집이 자유로운 마필 4번마 더블 샤이닝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기복이 있는 말들 간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풀어드렸고요.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 풀어드렸고요. 저희 리빙TV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11월 달 경마라고 나왔지만 연말이 점점점 다가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요. 그럼 마필의 컨디션에 이제 그 변화도 변화무쌍하게 갈 겁니다. 그리고 많은 마필들이 출주 등록하기 때문에 좀 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는 박수를 칠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1위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